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해 국회에 가로막혔던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를 정부와 여당이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요건을 완화해서 연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매년 이맘때쯤 반복되던 증시 변동성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결국 부자 감세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권이 만지작거리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과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대주주 주식 양도세 과세 완화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 주식을 팔아서 낸 이익에는 세금이 없는데 대주주는 지금 이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 우선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일반 시청자들은 안 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상장 회사가 있는 그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면서 양도 차익이 있으면 이 세금을 이제 물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다는 물리지 않고 소위 대주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종목별로 1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양도해서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종목당 10억 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A 주식, B 주식 있으면 사실은 그게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면은 세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 10억 이하는. 이렇게 만약에 어느 종목이 10억이 넘으면 거기에 갖고 있다가 팔면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데 이런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도예요. 이 제도가. 그래서 특징이 있고 그게 2000년도 말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요것을 이제 대주주 개념을 늘려서 뭐 50억, 100억으로 하게 되면은 좀 더 그 주식을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막 팔고 사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 그러면 증시가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당 10억 원이고 또 이 지분율 기준도 또 있네요. 1%, 그렇죠. 2%, 4%. 코스피 1%, 코스닥은 코스닥 2%. 그러면 코넥스 둘 중에 하나가 적용이 되면 대주주로 자격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대주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목당 아까 10억 원. 뭐 시가총액 큰 기업들 치면 이 10억 원 가지고 대주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주주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쓰는 것은 정말은 요 이제 소득세법상에 이렇게 이제 그 가세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대주주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세법 개정안에도 들어가 있듯이 이 고액주주란 말이 더 어울리는 말이죠. 고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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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주식이 좀 많아서 그 토탈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종목당 아까 10억이라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종목당 10억이라고 하는 게 개인들한테는 뭐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고액주주란 말은 쓸 수 있지만 대주주란 말은 조금은 좀 어색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대주주가 되면 양도차익 과세를 물리니까 그분들이 대주주 자격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내다 판다. 이런 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 말을 보면은 갖다 내다 판 게 한 1조 5천억. 1조 5천억. 네, 그 전년도에는 3조대를 팔고 하다 보니까 과거 한 5년치를 보면 거의 12월 달에 대부분의 주가가 이렇게 내려간 그런 추세를 아주 패턴이 그려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많이 매도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물량 때문에 이 주가가 좀 내려가는 그런 그 패턴이 좀 그려졌다. 이렇게 봐서 이런 제도가 과연 맞느냐. 이 대주주 또 판단도 그 어느 시점의 날짜에 10억이 있느냐, 또 1%나 2% 같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럼 연말 딱 닥쳐서 어느 날 10월, 그렇죠. 12월 20. 요번에 한 27일인가? 네, 그렇게 그날 알고 기준으로. 있습니다. 12월 29일이 원래 이제 우리 이제 폐장일이 되거든요. 그 폐장일이 되니까 이틀 전.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12월 26일까지인가 아마 팔아야 그 그렇죠. 26일에 팔면 28일까지 27, 28 T 플러스 2니까
그때까지 팔아야 그 기준을 넘어서는데 근데 아까 지금 우리 홍 교수님 말씀하셨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느 한 기준일을 정해가지고 네. 그때 가서 10억이니 1% 하냐 보니까 여기에 적용 안 받은 사람들은 미리 팔면 됩니다. 미리 팔고. 그 다음에 1월 달이 돼서 다시 사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제로는 피하려면 항상 피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장에다 충격을 준다는 게 문제죠. 변동성을 크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예. 팔았다 다시 샀고. 예, 그래서 이게 그 큰 문제가 기준일 딱 정해지면 그 전에 팔고 그 다음에 사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에 대해서는 이제 어찌 보면 이유 없는 매도가 나오고 이쪽에는 채우려고 하는 이유 없는 매수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 매도가 시장을 조금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연관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미 투자자들은. 이게 지금 거의 지금 과거의 5년간 보면 꼭 12월 달 되면은 내려갔거든요. 이게 안 내려간 경우가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내려가니까 이게 이제 이런 그 매도 물량이 그리고 또 1월 달 되면은 또 올라가요. 뭐 여러 가지 1월 달 되면 희망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투자의 마음을 로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팔았다가 다시 사는 이런 꼭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이것이 오히려 증권시장을 왜곡하고 불안정성을 야기되면서 그 신뢰성도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뭐냐면 증권거래세만 많이 거치는 거예요. 증권거래세. 이거는 믿잖아. 파나 또 이득을 놓고 파나 매도하면 내는 그 세금이거든요. 근데 실제 그걸 보면요. 그게 사실인 것 같은 게 작년도에 그 증권거래세가 6조 3천억 정도 거쳤습니다. 작년에 거래를 거래세는 해가지고. 6조 3천억 원 그러네요. 근데 그렇죠. 근데 주식 양도소득으로 해가지고 거친 게 1조 2,800억 정도뿐이 안 돼요. 1조 2,800억 주식 양도세는. 근데 그거 중에서도 거의 뭐 그 98%가 비상장 주식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비상장 양도소득. 그거는 이제 비상장은 거래가 자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 저평가 됐을 때 나중에 이제 비싸게 파니까 거의 대부분 양도 차 있을 때 파니까 많이 그래서 그게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실제 상장 회사에서 거의 다 비과세 대상인데 10억 이상자가 따져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니까 몇백억뿐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팔아도요 이득이 나야 되거든. 그렇죠. 이득이 작년도에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별로 이제 양도소득세가 많이 거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 양도소득세를 안 거쳐도 그러나 중공거래세는 내야 되니까 몇 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과정을 꼭 거쳐야 될 필요가 있냐. 그 중고거래세가 2년 전에는 10조도 넘었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된 상황을 우리가 한번 검토할 때는 왔다. 그러면 상장 주식의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상장 주식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그렇게 얼마 안 된다. 실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낸 사람이 대주주가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비율로 보면 0.05%라는 그 저기 국회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하면 그러면 시장에 주는 아주 적은 영향도 일이죠. 그렇게 뭐 거의 미미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시장에 주는 영향이 뭐 크진 않은데요. 정말은 이제 그 보통은 이제 12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산타랠리라는 말도 쓰고 그다음에 산타랠리가 이제 계속 이제 연결이 돼 가지고 1월 달에 희망적인 1월 달에 맞이하는데 우리는 이제 어찌 보면 대주주에 대한 아까 고액주주에 대한 양도 차익 가세가 있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아주 일부러 파는 그런 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은 이 분위기를 별로 안 좋게 만들고 시장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찌 보면 장이 현재 계속 안 좋다가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기세는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가 장이 안정됐다고 보긴 힘들거든요. 근데 주식 양도 차익 요 가세가 정말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 양도 차익 가세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그 자본시장 등록돼 있는 상장돼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거의 뭐 소액 주주들은 가세 안 했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 양도 차익이 가세한다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가세함으로 너무나 당연한 논리예요. 근데 양도 차손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식 투자에서 손실 본 사람이 훨씬 많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예전에도 맨날 그 자본시장을 육성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이걸 계속 미뤄왔지만 실제로 정부의 속내는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이걸 실제로 적용했을 때
금융투자소득과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금융투자소득과세. 예, 2025년도부터 하겠다고 하는 금융투자소득과세도 5천만 원 이상 되면 과세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5천만 원 이상 되면 과세하는 게 좋은데 5천만 원 이 개법은 그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계속 이익을 얻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결손금에 대해서 5년 동안은 지금 우리가 빼주겠다는 거거든요. 5년 동안 손실과 이익을 다 이렇게 예, 합산해가지고. 그 전에는 금융투자소득과세 전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해결이 잘 안 되면 이익이 날 때는 과세하고 손실 난 건 별로 안 빼주고 이런 부분이 되면 실제로 납득하기 힘들죠, 납세자 입장에서는. 네,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대주주 양도차익과세가 종목당 10억 원인데 이게 계속 강화된 거죠?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왔어요? 이게 2000년 12월 달에 예. 2000년 12월이 정권을 하면 김대중 정권이 겁니다. 예. 그때 100억을 네. 기준으로 또 지분율 3%로 이러면 대주주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과세를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 전에는 이제 과세하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그 2000년 12월 29일에 적용된 것이 점차적으로 오면서 2013년, 16년, 18년 해가지고 점차 내려가서 지금 이제 10억으로 코스피 코스닥 관계없이 10억, 그다음에 이 지분율은 물론 1%하고 2% 있습니다만 금액으로는 10억으로 이렇게 이제 하향 왔는데 그게 근본적인 그것이 뭐냐면 그 부자 감세라는 그런 아니면 부자 증세 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다른 나라의 이런 제도를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아니, 대주주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으로 하는 건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것은 주식을 얼마 갖고 있다고 문제가 아니라 그걸 차익이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는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 독일이나 이런 데는 증권거래소가 없어요. 증권 거래세가 없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소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은 쓸데없이 매도와 매수를 대량 매도와 매수를 자꾸 조장해서 증권거래소에만 그래서 얻으려고 그러나 우리는 거래세도 있고 양도소득세, 물론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해당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다른 나라는 양도소득세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증권거래소하고 양도소득세를 잘 조화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와의 다른 제도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이제 새로 2020년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런 1년을 남겨놓고 이런 제도를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문제지. 앞으로 이제 2025년 되면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되면 대주주 개념 이런 게 없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1년간 완화한들. 2025년도에 가서 1년 있다가 그럼 그 제도를 그대로 내둘 거냐 아니면 바꾸려고 그러느냐 하는 것도 이번에 동시에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25년에 1년 금융투자소득과세가 도입이 되니까 그렇죠. 아까 소득 5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그것까지 거론하고 이번에 10억을 뭐 100억을 올린다 이런 얘기를 같이 얘기를 해줘야지 이걸 1년만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2025년 그대로 예정된 걸로 하게 되면 입법화돼 있으니까요 이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거론돼야 되는데 지금 이 주식에 대한 그 대주주의 개념만 얘기하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좀 기본 원칙 철학은 어떤 겁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 이쪽에 이제 기본 철학은 일단은 우리 이제 그 예전에 캠페인 시절에 그 주식 양도 차익 그 과세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7자가 이렇게 흘렀다는 거예요. 주식 양도세 그래서 폐지. 주식 양도 차익 과세, 그러니까 대주주의 지분율 올리고 이런 게 아니고 주식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해서 이건 지금 과세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현재 지분율 올리는 것도 어찌 보면 지금 주식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처음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그 공약 사항 중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지금 현재 연결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과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증권거래소 폐지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증권거래소라고 하는 것은 주식 양도 차익 과세가 안 될 때 자기들이 그 세금은 어느 정도 걷어야 되겠는데 세수를 주식 양도 차익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로서 걷어갔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만약에 전면적으로 하려고 점점점 우리가 수순을 밟아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점점점 증권거래세를 세율을 낮추다가 결국에는 없어져야 되고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도 차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양도 차손. 양도 차손. 그래서 지금 5년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5년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양도 차손에 대해서 5년이 아니라 좀 더 긴 기간으로 더 늘려줘야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마 양도 차익에 대한 가세를 하려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게 정말은 이 세수에 크게 도움이 될까? 정말은 이 증권거래세 있잖아요. 증권거래세 현재 걷어들이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정부로서는 여기는 손실을 보든 이익을 보든 계속 떼가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이익 보는 경우에만 떼가는데 손실 보는 사람에 대한 로스에 대해서도 빼줘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그렇게 간단한 계산이 아니다. 지금 2025년에 예정돼 있는 금융투자소득과세에 손실과 이익이 합산 기간을 5년으로 보고 뒀는데 그 5년도 좀 짧다. 그러니까 저는 더 윤석열 넓혀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교수님 생각이시네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기본 철학이 양도 차익에 대한 가세에 대해서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걸 쓴 그때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그 양도 차손에 대한 생각,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현재 폐지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까지 만약에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땐 그 해결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2025년도에 금융투자소득 가세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미뤄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미뤄질 여지도 있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 생각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주식 양도차익과세 좀 논란이 있었죠. 당시에는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이 결정이 됐었죠? 네, 이게 이게 금융투자 소득이 말하면 전 정권에서 입법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대주주만 과세됐던 거를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돈을 원래는 2천만 원만 넘어도 원래는 당초 처음 금융투자 소득이 그렇죠. 2천만 원 2천만 원만 벌어도 과세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난리가 났죠. 2천만 원 가지고 되냐. 그래서 5천만 원 올렸지 않았습니까? 선거는 오고 대선 오고. 그래서 여야가 5천만 원을 해서 하되 또 선거 국면에서 원래는 이게 2023년부터 올해부터 시행하게 돼 있던 거예요. 원래가 또. 그러면서 선거 국면을 맞이해서 2년을 연장하겠다고 여야가 합의를 합니다. 서로가 이제 이해가 타산이 맞는 거죠. 올해부터 해야 되는데 2025년으로. 그렇죠. 그래서 2025년을 맞는데 또 그것도 10억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연장이 되면 그러면 지금 대주주 개념은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거는 그대로 10억 기준으로 그대로 2024년까지 유지하고 금융투자소득 제도를 맞이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여야의 입장에서는 10억 기준으로 서로 하겠다고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윤석 정부는 야 지금 그렇게 기다릴 때가 아니다. 지금 일단이라도 그땐 그때고 2025년이고 당장 지금 여러 가지 증권 시장이 불안하니까 10억을 대주주 개념을 이제 더 올리자 이런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 1,400여만 명의 이 그 주주를 소유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항상 늘 한 줄에도 갖고 있으면 주식 시장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내년도의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과세를 2025년으로 미루면서 이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기준은 내년까지는 그냥 두자 이렇게 이제 나름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가만히 시장 상황을 보니까 조금 야 이거 안 되겠다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대주주 양도차익 기준 완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 여야 대통령실 입장이 지금 어떻게 갈리고 있어요? 조금씩 다르죠. 지금 현재 야는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야당은 완전 반대고.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 쪽에서 보면 용산 쪽이죠. 용산 쪽에서는 특별히 이제 지금 내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내심으로는 이제 이걸 풀기를 이제 마음속으로 먹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기재부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제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한꺼번에 막 밀어붙이면은 이 야당과의 관계가 또 나빠지고 이러니까 이제 말은 이제 계속 이제 이거는 현재 지금 우리가 의견을 조율 중이고 의견 수렴 중입니다. 이게 말은 하지만 그래도 기재부 쪽에서는 어찌 보면 이 여당이나 이 용산 쪽의 생각을 그죠? 당연히 잘 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그래도 현재 지금 10억 하던 것을 뭐 20억이나 50억이나 이렇게 좀 올리길 원하는 거고
야당 쪽에서는 현재 지금 자기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볼 땐 나름대로 다른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타협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야당은 역시 이걸 또 이걸 대주 기준 완화하면 부자 감세다. 부자한테 세금 깎아주는 거냐. 요즘 뭐 세금도 덜 거치는데 이렇게 지금 반대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이 지금 고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자기들은 항상 그 부자를 증세하는 건 반대하고 이런 것을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요번 그 여당은 이게 실현이 안 돼도 손해볼 게 없다고 봅니다. 메시지에서는 사실은. 메시지로는 여당은 입장은.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령으로 바로 바꿀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만 시행할 수 네, 바꿀 수 있다. 장관은 뭐라고 그러냐면 추 장관께서는 야 우리가 야당하고 합의한 게 있다. 거기하고 의견을 조율해야지 이게 되지. 이거는 쉽게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는 이 주주들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런데 야당은 그걸 지금 바로 메시지를 못 내고 있는 이유는 이걸 해준다 그러면 부자가 어떻게 대주주를 좀 더 세금을 덜 내게 된 꼴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세수에는 거의 영향도 없는 거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렇단 말이죠. 그걸 지금 바로 받기도 어렵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정말로 그이나 또 여당이 좀 더 드라이브 걸면은 더 좀 추진을 더 하려고 하면 야당도 협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주들이 를 내비둘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 메시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자기들은 부자 저거 세금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이 상당히 그 개미 이런 소액 투자자들이 에 대한 어떤 그 표심에 영향을 있을 거라고 봐서 근데 이 문제가 조심스럽다고 그렇게 보는 굉장히 야당이. 미묘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이걸 가지고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가더라도 그러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박수 칠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요 집이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20억이나 50억 보내주면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부자가 맞아요. 부자들이 부자가 맞는데 거죠, 세금을 요 사람들이 현재 지금 요걸 이렇게 올리게 되면 매도 물량에 대한 공세가 없어진단 말이죠. 매도 물량 공세가 없어지면 장이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혜택은 누가 보냐면 개미 투자가 봐요. 서민들이 봐요. 그러니까 이 개미 투자자가 현재 1,400만 명 정도 된다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뒤에서는 그게 뭐 부자 증세가 가져왔는데 무슨 박수 치고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단 부자 말이죠. 감세가 무슨 대수냐 이렇게 나올 그렇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야당 입장에서도 부자 감세로 계속 밀고 나가면서 끝까지 현재 지금 여당과의 대치 형국을 가져가는 것이 결코 그렇게 유리한 그런 그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야당 쪽에서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나름대로는 10억은 아니고 뭐 100억은 아니더라도 중간 단계에서 한 20억이나 50억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타협해 볼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정면으로 이 부자 감세를 명분으로 반대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일단 형식적으로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가 대주주 양도소득과세 완화가 사회적 논의 없이 선거용 졸속 정책이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일단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타협할 가능성이 두 분은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메시지 정도는 내놓을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것들이 수많은 그 소액 투자자들의 왜냐하면 이게 이 증권의 가격 이 연말에 팔리는 것이 또 매도의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그 메시지 지금 아직도 한 달여가 남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그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금방 우리 오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뭐 크게 늘리지 않더라도 일부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까지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이 증권시장이 불안정을 해소되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괜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내려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소질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 내지는 경제적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25년에 이제 금융투자소득과세가 도입이 되잖아요. 그 도입되는 게 1년밖에 안 남은 거죠, 실질적으로는. 남았죠. 그러면 남은 1년에 이 주식 양도차익과세 기준을 고친다는 것과 뭔가 좀 충돌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던데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충돌되게 보이고
2025년도에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들어오는데 현재 이걸 조정해봤자 홍 교수님 말씀하신 1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을 또 달리하는 부분이 좀 하나 있는 게 뭡니까?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 현재 지금 기준을 좀 바꾸자고 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이자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완전히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을 가진 건 아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일시적으로라도 이런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 정부 여당 쪽이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그 캠페인 기간부터 시작해서 인수위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말씀하신 게 주식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폐지 문제 양도세 이런 문제들을 폐지. 거론을 해왔단 말이죠. 그렇다니까 그런 문제에 깔려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 아까 말한 양도 차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증권거래소가 현재 계속 현존하고 있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지금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전면적으로 해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 우리 그 정부 여당 쪽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뭐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계속 미뤄진 게 우리나라 세법에 꽤 많이 있습니다. 골동품 과세, 종교인 과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지금 만약에 장이 그렇게 좋아지지도 않고 현재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내린 상태고 그리고 현재 지금 공매도도 일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장이 정말 크게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2025년도에 우리가 일단은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도입 예정으로 돼 있지만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도 조금 변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2025년 예정된 금융투자소득과세 일단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는 거죠? 네, 그게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에 주식 양도 차익을 폐지라고 아주 간단한 문구를 썼습니다만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는 나라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어구예요. 그 말씀은. 그래서 자기들도 이 현 정부도 시기와 범위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그게 지금 현재 금융투자소득이 입법화된 상황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2월 과세, 그러니까 현재는 그 금융투자소득의 이점이 뭐냐면 이익이 났거나 손실단 걸 상쇄한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상쇄 안 되죠. 상쇄하고 그것도 언제 5년간. 5년 동안. 네, 그래서 이걸 더 연장해주고 이래서 사실상 이익과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제도를 폭을 넓힐지는 모르지만 이 주식 양도 차익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은 국제적인 그 추세와 기준에서는 좀 어긋난 면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부동산으로 돈 벌면은 세금 막 내고 금융으로 하면 안 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과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제도를 이제 도입한 게 2025년인데 지금 이러한 제도 현재 대주주 확대 방안에 대한 거는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또 소득 재분배 관계 입장을 또 고려한다거나 소득 재분배는 뭐냐면 지금이 진짜로 부자 감세냐 이런 것도 고려하고 또 경제적 여파라든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주주 기준은 현재 종목당 10억 원인데 뭐 얘기되는 대로 50억이라든지 100억 원으로 올린다면 그러면 이 세수, 주식양도세 세수는 좀 많이 줄까요? 아니 지금 현재 세수가요. 작년도에 그 주식 양도 차익에서 이 그 확정 신고 제도를 보니까 200억이에요, 딱. 200억? 200억이 지금 상장 주식에서? 상장 주식에서 200억이 나오고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그 전체가 주식 양도 차익에서 결정세액이 1조 2천억이에요. 1조 2천억. 1조 2천억, 2,800억인데 비상장 주식에서 1조 2,600억이 나왔어요. 그 나머지는 상장 주식에서는 거의 이 작년에 주식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 주식으로 양도 차익을 많이 발생하지 못했다고 봤을 때 실제 뭐 이게 지금 10억이 30억, 50억이 돼도 현재 전체 이 상장 주식 수준의 0.05% 사람만 해당이 되고 아니, 그래서 요즘에 워낙에 세수에는 지금 큰 영향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세금이 워낙에 안 거치니까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세율 과세 대상을 좀 근데, 좁혀버리면 세금이 덜 거칠까 봐 걱정하는 저 거예요. 제도가 실은 세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예를 들어서 기준이 10억이 되든 5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가 거기에 딱 해당이 된다 그러면 12월 달에는 긴장하고 산다니까요. 12월 26일까지 팔아야 된다 그러면 팔았다 다시 사도 되는데 그걸 팔았다 안 사는 것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걸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거 좋고 대주주 부자에게 대해서 과세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빠져나갈 루프홀이 있다는 겁니다. 많다. 왜냐하면 그 날짜만 넘겨버리면 샀다가 팔았다가 사는 거 그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팔았다가 사면 되니까 그때는 가격 차이도 크게 많이 안 나요. 날짜가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이게 꼭 12월 달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리 여름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제도가 꼭 12월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조정 가능성이 또 하나 문제는 시장의 종목당. 변동성을 좀 키운다. 종목당 10억이기 때문에 종목을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면 또 분산시켜버리면 쪼개버리면 되고. 관계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뭐 빠져나갈 정부- 길이 다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바라고 있는데 야당과 뭔가 협의가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완화 논란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용 인천대 경학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